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C타입. C타입은 내성적이면서도 업무지향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일하는 유능한 사람들이다. 꽤나 조심성이 있는 데다 주도 면밀한. C타입은 핵심을 직시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계산적이다. 언젠가 내가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 C타입인 아내가 그 일에 반대하고 나섰다. 아내는 다른 사업 파트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음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아내의 말을 들었을까? 아니다. 그래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가 옳았는데도 말이다. 결국 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야 C타입이 그 어떤 유형보다 상황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배후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일의 진상을 쉽게 파악하는 것이다. C타입은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잘 나서지도 않고 그룹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맡은 일이 위험하지만 않으면 지시사항을 지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그만이다. 또한 그들은 D타입과 I타입이 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즐거워하지만 C타입 자신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의 공적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개의치 않지만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망하려 할 것이다. 인내심이 강하고 성실한 C타입은 조각 그림 맞추기나 낱말 퍼즐을 즐긴다. 사물을 차례차례 제자리에 놓는 것을 중시하고 세심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 친구가 토요일 오후에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그의 C타입 아내가 쇼핑을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없는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의 리스트를 자세히 기록해두기로 작정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와 그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볼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면서 흥미를 느꼈다. 그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오후 일시 bonan자를 보니 리틀조와 호스가 읍내로 가서 싸움에 휘말렸다. 자신들의 마차를 타고 읍으로 갔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날 오후에 일어났던 일을 모두 적어두었다. 마침내 저녁 6시쯤 아내가 집에 돌아와 그가 기대했던 대로 이렇게 물었다.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그의 덫에 걸려든 것이다. 그는 리스트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장장 10분에 걸쳐 천천히 그 리스트를 읽던 그는 아내를 쳐다보면 웃음보가 터질까봐 일부러 리스트에만 눈길을 고정시켰다. 이윽고 리스트를 다 읽고 고개를 들어보니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 여보, 당신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군요. 그렇죠. 그녀는 남편이 행한 일에 기분이 상하기보다는 오히려 깊이 감동을 받은 것이다. 일부러 하루의 일을 세심히 리스트로 작성한 남편의 행동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의 언어로 여겼던 셈이다. 이처럼 C타입은 때로 못 말리는 사람이 된다. C타입은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데 이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존재가 되기를 즐기기 때문이다. C타입은 대개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올바른 시각을 가진다. 나는 언젠가 이동주택 관리자들의 집회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연 중에 나는 그들의 사업을 가리켜줄 곳 트레일러란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어떤 신사가 내게 다가와 트레일러는 정확한 단어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자신들을 이동주택 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트레일러는 차 뒤에 끌고 다니는 것에 불과한 반면 이동주택 안에서는 사람이 실제로 거주한다고 덧붙였다. 쉬는 시간이 끝난 후 이 새로운 정보를 사례로 들어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스타일을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그리고 세미나의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모든 참석자들을 이동주택 관리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 단어가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내가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소를 짓곤 했다. 그들은 내가 그들과의 보다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내 자신의 스타일을 변화시킨 과정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유람선을 탔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선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트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물었다. 보트라고요? 네, 이 보트의 길이가 얼마나 되죠? 그러자 그는 다소 분노를 띤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트는 낚시를 할 때 타는 걸 말합니다. 이건 선박이란 말입니다. 난 그제야 그가 애착을 갖고 있는 선박을 잘못된 이름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나는 그 이후로 대형 선박에 탈 때마다 보트가 아닌 선박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사례지만 우리 자신에겐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겐 매우 중요하거나 심지어 격분할 만한 소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C타입은 이미 검증된 문제에는 순응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경쟁자보다 나은 쥐덫을 만들기만 하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 위해 몰려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생각해낸 사람도 바로 C타입이다. 그들은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고 또한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애를 쓴다. 어느 날 밤 부엌에서 다음날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을 도시락을 준비하던 아내는 감자튀김 몇 조각만 달라는 나의 요구를 딱 잘라 거절했다. 나는 항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깐, 그것들은 모두 내 돈으로 산 거라고. 그런데 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다는 거지? 그것은 아이들의 도시락이에요. 먹고 싶으면 직접 사 먹어요.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까다로워라고 중얼거리며 부엌을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C타입은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알고 있다. 며칠 후 아내에게 바쁜 일이 생겨 내가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게 되었다. 샌드위치를 만들고 쿠키와 감자튀김을 가방 안에 넣고 있는데 라헬과 에스더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감자튀김을 오물거리며 먹기 시작했다. 잠깐, 그 감자튀김을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너희들 도시락이 남아나지 않을 게다. 그러자 딸들은 태연하게 대꾸했다. 아빠, 정말 한 조각도 먹을 수 없나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란다. 너희는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지만 지금 그걸 먹어버린다면 도시락에 들어갈 게 모두 없어진단 말이야. 애들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날 쳐다보더니 부엌을 빠져나가면서 까다로워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나는 며칠 전에 내 모습이 떠올랐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린 나는 결국 아내에게 그날의 일을 사과했다. 자기 확신이 강한 C타입은 정확한 것을 좋아하며 자기 확신을 결코 바꾸지 않으므로 그들을 설득하려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특히 일관성 있고 신용이 강하며 세세한 이야기를 할 때도 거의 틀리는 법이 없다. D타입과 I타입에게 다양성은 삶의 양념이다. 하지만 C타입은 다양성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익히 아는 세계를 고수하며 안전하고 일관성 있게 사는 방식이 더 낫다고 본다. C타입이 대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까닭은 바로 일관성 있는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이다. 인구 비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20에서 25%가 C타입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포진한 의사, 변호사, 교수, 투자가들의 숫자를 고려해 볼 때 비교적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C타입은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일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더불어 C타입은 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사람들이다. 성서적 사례. C타입의 성서적 사례는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도마이다. 예수께서 부활했을 때 사람들은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때 도마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그래, 요즘은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모양이군. 이것이 과연 3년 반 동안 예수를 충실하게 따른 사람의 반응이란 말인가? 마치 무신론자의 답변처럼 들리지 않는가? 어쨌든 그의 말뜻은 다음과 같았다. 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어.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럼에도 예수는 부활한 지 8일 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 너 같은 제자가 있다니. 정말 수치스럽구나. 선택받은 내가 어쩜 그렇게 날 실망시킬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여기에는 나의 자의적인 해석이 첨가되어 있다. 도마야, 이리 오너라. 난 너를 이해하며 내가 C타입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너는 호기심이 아주 강하지. 그래서 난 너의 의혹을 이해한단다. 이리로 오려무나. 내 너에게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겠다. 날 만져보고 느껴보거라. 난 유령이 아니니라. 도마는 그 자리에 엎드리며 대답했다. 주여, 나의 하느님이시여. 예수는 다시 말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단다. 이처럼 예수는 그를 꾸짖지 않고 C타입이 필요로 하는 것, 즉 믿을 만한 답변을 들려준 것이다.
나의 이야기. 아내와의 연애 시절에 나는 아내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고 아내 역시 나를 잘못 이해했다. 누군가 말했듯 연애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기만적인 시기 중 하나다. 우리는 상대에게 자신이 완벽한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다 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차밍왕자와 백설공주는 결혼 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던 유일한 커플이며 둘 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데이트를 할 때 내 아내 돈나는 무척 질문이 많았다.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도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녀가 나에 대한 진상을 알아내기 전에 빨리 결혼하는 게 낫겠다. 그때 아내는 나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이 남자는 정말로 재미있어. 그에게 내가 사람들을 조금 겁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얼른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골인했다. 지금도 아내의 질문은 계속되고 있지만 내 귀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고 있다. 언젠가 내가 휴가철에 플로리다로 바캉스를 갈 계획이야 라고 말하자 이렇게 물었다. 지도가 있나요? 지도가 왜 필요하지? 난 플로리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조지아주 밑에 어딘가에 있다고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호텔은 예약했나요? 사방 천지에 널린 것이 호텔인데 무슨 걱정이야? 좌우지간 우린 호텔에 묵게 될 거라고. 첫날 다음 목적지까지 몇 마일이나 가야 하죠? 나는 투덜대는 어투로 대꾸했다. 그건 모르겠군. 이젠 플로리다에 가고 싶지도 않은걸. 당신 말을 듣다 보니 여행의 재미가 싹 사라졌단 말이야. 난 아내가 호기심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고 받아들이기보다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나의 모든 재미가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춰졌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고 그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1985년 우리는 결혼 15년 만에 성격 유형의 자료를 응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 즉 그녀의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변과 세심한 배려를 제공하기 위해 애썼다. 그 결과 거의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나에 대해 배우고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상대방이 아주 다른 점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자신에게 상대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녀가 있기에 나는 좀 더 빈틈없는 사고를 할 수 있고 아내는 나로 인해 보다 재미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한 팀이 됐다. 첫 발을 잘못 내디뎌 힘들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지만 이젠 보다 똑똑하고 쉽고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다. 성격에 맞게 대하는 법. C타입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훌륭한 답변이다. 물론 C타입에게 대충 아무 답변이나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상당 수준의 답변이 아니라면 그들에겐 전혀 답변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수준 있는 내용을 포함한 답변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C타입이 여러분에게 우리 언제 떠나요? 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내일이라는 답변을 원해서가 아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원하는 것이다. 우린 오후 3시에 출발할 거야. 그 전까지 짐을 잘 꾸려두라고. 여행 가방 2개와 휴대용 가방 하나 정도를 갖고 오면 돼. 공항까지는 45분 정도 걸리고 검색대를 거쳐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1시간을 잡고 있지. 자, 그럼 1시 15분에 보자고. 물론 이 모든 설명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물어볼 말이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을 충분히 배정해둔 거예요? 강점. 더욱이 창의적인 그들은 이미 검증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구상을 하여 빛을 발하기도 한다. 그들은 발명가의 정신과 본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C타입은 매우 분석적으로 커다란 프로젝트를 맡아 그것을 자잘한 구성 요소로 나누는 법을 알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때로 너무 자잘한 요소에 신경 쓰다 큰 그림을 보는데 애를 먹기도 한다. 다시 말해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보는 데는 약한 것이다. C타입은 매우 민감해서 틀리는 법이 거의 없다. 그들은 종종 자신이 옳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2번, 3번 점검을 한다. 그리고 실수할 경우에는 그것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버린다. 특히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면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된다. C타입은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은 아주 가혹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다. 나는 첫 스타트를 좋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첫 번째 리포트에서
특별히 힘들게 노력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것에 D학점을 주어 날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거기에 이러한 평가를 기록해 놓았다. 내 문법 실력은 훌륭하지만 기교적인 면에서는 아주 부족했다. 우선 너는 I를 올바른 자리에 써놓지 않았고 T를 쓸 때도 단순히 T로 끝내지 않고 다른 글자에까지 걸쳐서 여러 T들을 만들어 놓았더구나. 당시에는 그런 평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녀는 조심성과 정확성을 구하는 C타입인데 비해 나는 시간 안에 리포트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선생님이 행복해하리라고 생각한 I타입이었던 것이다. 그 경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에 대해 포기 상태로 일관했다. 그녀가 좀 더 성숙한 교육자로서 나를 포용하여 가르쳤다면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이렇게 평가를 기록해 놓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을까? 어법은 아주 좋더구나. 스타트가 좋은 셈인걸. 다만 I를 쓰는 위치와 T를 다른 글자들에 걸쳐서 쓰는 문제를 조심하도록 하거라. 그런 세세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처음이니까 너에게 벌점을 주지는 않겠다. 올해 우리 반에서 너의 발전이 정말 기대되는구나. 만약 그랬다면 나는 그 선생님을 위해 물총을 들고 지옥불 속이라도 뛰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날 이해하지 못했고 나 역시 내 자신과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C타입은 깔끔을 떤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정리해 놓는 것을 좋아하며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다. 최고가 되길 바라고 최고를 구하며 최고를 위해 노력하는 그들은 무질서를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C타입은 지극히 자기 희생적이며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다.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을 잘 해내고자 하는 욕망을 지녔고 설령 그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힘들게 노력해야 할지라도 기꺼이 그런 수고를 감수한다. 그래서 늘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기꺼이 당면과제를 우선시한다. C타입은 밤늦게까지, 아니 새벽까지 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약점: C타입은 극히 자기중심적이다. 이 이유는 그들이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종종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하지만 근시안적 시각을 지니고 있어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만한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길이 최고이며 대개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이다. C타입은 언제나 올바르게 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무거운 정신적 짐이지만 끈질기게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따라서 어쩌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지적당하면 급격히 기분이 바뀌어 뚱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어쩌면 C타입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이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측면을 다루는 방식일 것이다. 성질이 통제되지 않아 곧잘 폭주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이지적이고 재능이 많지만 무턱대고 논평이나 충고를 제시함으로써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곤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올바른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물잔이 반쯤 채워진 것보다는 반쯤 비워진 점에 주목하는 셈이다. 내 친구 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C타입이라고 보는 친구가 있다. 어느 날 그가 성적표에 B학점을 받아오자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애야, 너는 A를 받을 수도 있었어. 그 다음에 그는 A를 받았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성적표를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또다시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넌 좀 더 어려운 학과 과정을 선택했어야만 했어. 이러고도 C타입이 완벽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잡지나 신문에서 틀린 그림 찾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만든 사람은 분명 C타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C타입이 제시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지만 C타입은 사람들을 잘못 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담겨있는 가치와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워낙 우월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설령 그들이 옳을지라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모든 걸 아는 듯한 사람이 어떻게 높은 인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C타입은 완고하고 이론적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념, 시각, 주장이 표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헨리 포드는 경쟁사인 시보레가 이듬해 자동차 모델에서 고객들에게 색깔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포드사의 임원들은 사람들이 그런 다양성을 좋아하리라고 보고 포드에게 자신들의 우려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포드는 베이직 블랙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모델을 선호하리라는 이론을 내세웠다. 경영진이 계속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자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우리 차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네. 베이지 블랙과 베이지 블랙 중에서 말일세. 이듬해 시보레가 내놓은 다양한 색깔의 차량들에 대해 미국 대중은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시보레는 판매량에서 포드를 앞섰고 그 후 매년 그런 상태를 유지해 나갔다. 헨리 포드의 이론은 그 자신에게는 위대한 것이었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보기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C타입은 때로 비현실적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 코스이고 그 원리가 언제나 들어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생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우회로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데 C타입은 추가로 의논해볼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지름길을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C타입이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C타입은 업무지향적이며 비사교적이다. 사교 생활보다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프로젝트에 매달리거나 서류 작업을 하고 혹은 책을 읽기 때문에 그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대개 인기가 좋다기보다는 워낙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복수심이 강하다. 더욱이 그들은 대단히 독선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카운슬링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무조건 자신이 옳다는 사고방식은 그들이 지닌 최대의 문제점이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는다면 그들은 꽁한 마음을 영원히 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C타입이 잘하는 분야. C타입은 워낙 사고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군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많다 보니 훌륭한 교사나 교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나 사실에 입각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외향적이라기보다 내향적이며 재미있다기보다는 기술적인 타입이라 때로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애를 먹는다. 특히 C와 I 타입은 최고의 교습 스타일을 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보는 정확하면서도 전달 방식이 재미있고 흥미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어난 조합은 대단히 희귀하고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C타입은 위대한 투자가이자 연구가가 되기도 한다.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수백 가지 실험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토마스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 중에 좌절했던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알다시피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2000여 가지의 실패를 거듭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앞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전혀요. 왜냐하면 난 그 덕분에 2000가지의 방법으로는 전구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만약 I타입이 전구 개발에 매달렸다면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촛불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C타입 바로 보기. C타입은 조심성이 많으며 예리한 안목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알아보고 주가가 적당할 때 주식을 사두기도 한다. 그들은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할 줄 알지만 단거리 선수이기보다는 마라토너에 가깝다. 또한 그들은 자기 통제력과 성실성을 지니고 있지만 흑백 논리만을 보며 회색은 그다지 갖고 있지 않다. C타입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한 세상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21세기의 기술과학은 바로 이런 C타입에게 달려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D타입은 창조하고 I타입은 팔며 S타입은 즐기고 C타입은 개선시킨다. C타입은 우리 모두가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제로 그들은 인류를 위해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기여를 해왔다. 우리는 그들에게 깊이 감사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이 진정한 성공자이십니다.